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워하고 헷갈리고 궁금한 점을 쪽집게처럼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인살이 되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신살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양일살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양인이라는 것은 음매하는 그 동물 양을 나타내고요.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양의 목을 잘라내는 칼날과 같은 섬뜩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인살이라는 것이 뜻을 알고 보니까 좀 섬뜩하죠.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일살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양인살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일간이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일간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양일살이라는 것은 양일간만 해당이 돼요. 음일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을목이라든가 정화라든가 기토일간이라든가 신금일간이라든가 계수일간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물론 일부에서는 음일간도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양인살은 음일간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양일간에 해당하는 갑병, 무, 경, 임이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지지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월간이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일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묘목이 있을 때 이 묘목이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병화는 오화, 무토도 오화, 경금은 유금, 임수는 자수가 있을 때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특징을 찾는다면 뭐가 있겠어요? 이 지지가 전부 다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에서는 제왕에 해당이 돼요. 12운성에서 제왕격에 해당이 되고 모두 도화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도화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도화라는 것은 자오, 묘유 4가지를 말하잖아요. 이 4가지가 가장 기운이 강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여름에서 가장 더울 때가 오화가 들어올 때고 겨울에서 가장 추울 때가 자수가 들어올 때예요. 그리고 봄의 정점이 묘목이고 가을의 정점이 유금입니다. 우리가 도화살 그러잖아요. 도화라는 것은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뭐 춤추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발산내고 뽐내고 싶은 사람이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이 도화가 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느냐? 가장 절정이니까 가장 잘 익었을 때거든요. 가장 보기가 좋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물론 암기를 하셔야 되지만 암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삼합에 의해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간목은 목기운이잖아요. 목기운과 관련된 삼합이 뭐가 있죠? 해묘미. 해묘미 삼합이 목기운을 생성을 합니다. 그럼 해묘미에서 가장 절정인 게 뭐예요? 바로 묘목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에 지지에 묘목이 있으면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화기운에 해당하는 삼합은 뭐죠? 인오술. 인오술 삼합이잖아요. 이것이 화기운을 생성하는데 여기에서 인오술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가운데 오화입니다. 무토도 오화인데요. 화기운하고 토기운을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리고 금기운에 해당하는 삼합이 뭐죠? 사유축. 여기에서 유금이
가장 절정이고 수기운에 해당하는 삼합이 뭐가 있죠? 신자진. 여기에서 자수가 가장 절정입니다. 따라서 간묘, 병호, 무호, 경유, 임자 이것이 괴강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5개가 괴강살에 해당이 된다는 거 이건 알았고요. 그럼 병호라든가 무호라든가 임자는 일주도 가능하죠. 병호일주, 무호일주, 임자일주는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은 간묘라는 일주는 성립이 안 되죠. 일간이 간목인데 지지에 월지든 시지든 연지든 묘목이 있으면 양인살이 해당이 됩니다. 경금도 지지에 유금이 있으면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삼합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것이 그리고 12운성에서 제왕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장 센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인은 세요. 이 5가지는 상당히 셉니다. 세다는 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이 양인살의 성격을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흉살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이 양인살이 충을 받을 때 더욱 안 좋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긍정적일 때는 정치인, 군인, 의사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인살이 있고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 좋아야겠죠. 특히 관성운이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관성운의 구성이 좋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찾아와 갖고 제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양인살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인살이 관성운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강의 조합이니까 불굴의 의지를 나타내고 강한 승부욕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강하고 단단하고 그러면 어때요? 같이 친한 친구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봐야죠.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면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요즘 같은 때 뭐 주먹 함부로 휘두르면 돈도 엄청 많이 물어줘야죠. 그리고 후한무치가 뭐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막 어거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집 피우면서 불합리한 그런 면을 나타내는 행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인살이 좋은 점도 있다더라. 뭐 정치인이나 군인이나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양인살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죠. 어차피 성공했다는 것은 소수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양인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뭐 있겠죠. 찾아보면. 그렇다고 해갖고 이 양인살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대부분은 어떻단 얘기예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양인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인살이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어때요? 지금 좀 괜찮아야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병원 운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양인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평범한 사람들이 양인살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 자체가 좀 격이 떨어질 때에는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직접 거론하면 또 그 직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칼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밖에 뭐 조폭이라든가
깡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거든요. 정민현, 임자월, 병호일, 병신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일주예요. 병호일주는 양인살에 해당이 되죠. 제가 앞에서 간성운이 괜찮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간성운이 어때요? 천간 지지가 다 충하는 걸로 나타나죠. 양인에 해당하는 오화가 충을 받을 때, 이럴 때에는 특히 폭력성 같은 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기 부모나 형제하고도 기분 나쁘면 관계 끊어버리고 완전히 유아독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에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남편과 별거 중인데 시어머니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여자다 이렇게 봐야죠. 아무리 자기가 뭐 고집이 세고 그래도 시어머니를 폭행할 정도면은 뭐 완전히 막 나가는 여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양인살 강한 사람들이 이성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겠어요? 대체적으로 안 좋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분은 양인살이고 아니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사주 구성 자체가 안 좋죠. 월주하고 일주가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비경업제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4개나 되고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양인살이 있고 지지가 양인살이 충을 받을 때, 그럴 때에는 더욱 안 좋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인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흉살이다.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신살 중에서 비교적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 많이 적용을 하는 양인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